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입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주가 2024년도 공인노무사 시험 일정 이제 막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인기를 반영하듯 공인노무사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지금 뭐 12,000명, 13,000명 이 정도 지원했다고 하시고,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 정도면은 뭐 실질적으로 한 15,000명 가까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희 수험 볼 때 거의 뭐 2배가 한참 넘어가는 숫자일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몇 년 차 안 됐는데 요 사이에 자격증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격세지감이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좋아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노무사를 하고 있는데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솔직히 누가 봐도 상위 호환인 직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몰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즘에 이 취업난 같은 거를 좀 대변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노무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들이 좀 많은가, 그리고 왜 늘어나고 있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요인으로는 진짜 취업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고용노동부 자문단을 활동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꼭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학번으로는 08학번인데 이제 제가 15년도에 실제로 취업을 했고 14, 15 요 정도, 16 요 정도까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공채라는 시스템이 아직 좀 남아 있었습니다. 뭐 많이 희석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친구들 대부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봄철, 가을철에 한 번씩 공채 열리게 되면은 상하반기 일정 같은 거 맞춰가지고 굉장히 준비 많이 했었고, 취업 스터디라는 것들도 그런 캘린더성 일정에 굉장히 맞춰서 운영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요즘 공채 뽑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공채철이라는 건 이제 확실히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수시 채용, 경력직 채용으로 이제 돌아서면서 구직하시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은 만만한 게 시험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썩 내키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일 공정성을 확보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제도임은 저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시험이 그냥 일반적인 뭐 어디 민간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국가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 공인노무사도 공인노무사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전문 자격증이란 말이죠. 그런 자격증 같은 것들은 어쨌든 따놨을 때 경력직 위주의 채용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어지간한 스펙 이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런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많은 분들이 몰리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기업을 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개업을 했을 때 그냥 남들이 하는 정도만 열심히 해도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라이센스의 장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뿐만 아니라 뭐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다른 국가 자격시험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추세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전문직 자체, 라이센스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왜 굳이 노무사가 요즘 또 인기가 확실히 좀 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시험 과목이라는 부분을 저는 조금 그 요인 중에 하나로 꼽게 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학생 때부터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특히 문과 자격증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수학이 굉장히 걸림돌이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진짜 대놓고 숫자를 세는 직업보다는 노무사라는 이 라이센스 자체가, 물론 당연히 저희도 숫자 굉장히 많이 하고 엑셀 많이 다루게 되고 모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아주 잘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노무사가 다른 자격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접근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문과생들은 대학을 가면은 수학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저 뭐 근해 공식 이런 것도 아마 까먹었을걸요? 뭐 루트 어쩌고저쩌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펼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겁이 나는 것도 좀 사실인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걱정을 덜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수학을 덜 하는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노무사도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 특수성이 있으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요. 세 번째 요인은 저는 이제는 통용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용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전문직 치고는 굉장히 좀 수험 생활을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예로 붙었습니다. 30이 넘어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무슨 흔히 말하는 스카이를 나올 정도의 시험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도 2년이라는 세월로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죠. 직병이라고 하죠. 직장 병행을 하시면서 자격증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무사가 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뭐 2년 정도에 붙었는데 어떻게 붙었냐, 공부는 어떤 식으로 했냐, 이거 그럼 내가 만약에 한 5년 정도 잡고서 직장 병행으로 하면 붙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고 지금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만 예라고 답을 했어요. 당장 붙지 않더라도 일단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특히 이제 뭐 공무원을 하던 친구들이 이제 공무원은 이제 육아휴직이 아무래도 조금 자유롭잖아요. 아이를 돌보면서 어쨌든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 하던 친구들 대부분이 공무원이라는 이 경직된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환멸을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당장 진짜로 탈출하진 않으려고 해도 일종의 플랜 B를 세우는 개념으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휴직을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 2막을 꿈꾸면서 특히 이제 직장 다니면서 가장 불안한 점 중에 하나가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잘린 다음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인데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덜 두렵게 되거든요. 두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이걸 가지고 개업을 하든 뭘 하든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라이센스의 길로 뛰어들고 특히나 뭐 수학도 하지 않고 과목도 4개밖에 없다 보니까 노무사로 더 진입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 외 부분에 있어서의 노무사에 대한 이런 관심은 이 직종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홍보가 됐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2018년도 10월 31일자로 YTN을 그만두면서 그만두기 며칠 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회사에 알려야 되잖아요. 사직서는 그거보다 좀 더 전에 냈더라도 같이 지냈던 선배 동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한 부장급 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말씀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저 퇴사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럼 네 나가서 뭐 할 건데 했을 때 저 노무사 하려고요 라고 하면은 농사? 막 이러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노무사가 뭔지조차 모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무슨 농사를 짓냐, 농사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아냐, 네 손바닥에 굳은 살도 없는 놈이 무슨 농사냐,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사가 아니라 노무사 하려고요 라고 해도 노무사가 뭔지조차 모르세요. 왜냐면 이 시험이 제 나이랑 거의 비슷하게 밖에 되지 않은 시험이거든요. 공인노무사 제1회가 86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회가 89년. 최초에는 심지어 1년마다 시험을 보지도 않았고 IMF 즈음 해가지고부터 1년마다 시험을 보는 거로 해서 현재 29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이 취직을 하실 때에는 노무사가 있기는 했어도 진짜 누구 하나 노무사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냥 인지도 자체가 없다시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노동 인권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관심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2012년 13년도 이럴 때만 해도 뭐 연차 휴가 이런 거 법에는 여전히 지금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쓰여 있지만 사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연차 휴가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지킨다? 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문 자격사로서의 노무사라는 직업 또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노무사라는 매력, 직업의 매력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파악을 하고 나도 한번 해볼까. 솔직히 저는 일반적인 자격증에 비해서 속된 말로 야마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멋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노무사가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약간 이미지 자체는 노동자의 편에 서서 조금 뭔가 좀 정의롭게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좀 노무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야 시장이 커진다라는 점에서는 어쨌든 전문직 협회 중에 굉장히 힘이 좋은 협회들 굳이 꼽으라고 하면은 세무사협회랑 약사협회 이런 데들이 진짜 굉장히 세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파업을 하고 있는 의사협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데들이 결국 센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직역 자체가 업역이 큰 거예요. 넓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목소리를 그만큼 낼 수 있고 이런 협회의 특성상 다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이익단체는 결국에는 그 규모랑 시장 파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노무사는 계속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배부른 소리고 참 이기적인 소리이지만 너무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경계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결국 그분들이 다 제 경쟁자는 맞거든요. 뭐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보다 제가 무조건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동기들도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즘 안 그래도 이제 노무사 워낙 이제 지원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저저번 기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 외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수가 뽑히기도 했고요. 저도 이제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 확실한 장점 중에 하나는 그냥 먼저 차려버리는 거 하나거든요. 시장을 먼저 선점한다라는 비교 우위가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도 개업을 어쨌든 하게 된 이런 상황인 건데,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종류의 제한적 라이센스를 가진 경우라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를 걱정하는 시간에 본인이 능력을 키우고 해서 그냥 그 안에서 살아남으면 다 끝난다라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저도 쉽게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1차 시험도 정말 많이 저희 때보다도 어려워졌고 2차 시험 이번에 뭐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많이 봤는데 결국 그분들이 다 유예생이 돼서 다시 보실 텐데, 그럼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쟁률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2차 같은 경우.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 아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부디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좋은 새로운 분들이 시장에 나온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긴장되기도 하네요. 제가 과연 2년, 3년, 5년, 10년 뒤에도 이렇게 웃으면서 현재 비즈니스를 유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되긴 합니다. 수험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제 얘기 하나만 풀기에는 수험이 일단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요. 뭐 몇 년 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그때는 급했는데 되고 나서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무슨 과목당 무슨 문제 나왔는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가끔 가다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수험 때 얘기를 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는 훨씬 신식이시고 기억력이 좋으신 최소한 노무사님과 함께 좀 수험에 대한 얘기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낮인데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장소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